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 책입니다. 책. 학원이에요. 제가 이제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오래됐죠. 초반에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었지만, 요번 학원이 시작되는 이 7부 교육과정론부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보다도요, 역대의 이제 기출 문제로 봤을 때 시험이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분야가 이 학원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표지로 나오는 것처럼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와 교육과정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학원 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육과정론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학에서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러야 되는 교육학 논술에서 차지하는 교육과정론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 수업을 듣는 게 더 낫겠다. 지금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본 수업을 들으시는 게 이제 좋을 수 있겠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별도의 시간으로 이 교육과정론에 대해서 소개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과정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학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저러한 여타의 그 교육학을 둘러싸고 있는 반개 학문들을 이리저리 다 빼고 나면 사실상 남는 이제 몇 개 가운데서 본격적인 교육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육과정론입니다. 하나를 더 덧붙이자고 한다면 이제 교수학습 이론이 될 거고,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제 교육평가론이 될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교육과정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시간으로 이 교육과정론에 대해서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제 책 상권을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의 상권은 이렇게 돼 있죠. 1부는 이제 교육 일반, 그 다음에 2부 교육사, 3부 교육 철학, 4부 교육 사회학, 5부 교육 심리학, 그 다음에 6부 생활지도와 상담,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육심리학이 되겠죠. 왜냐하면 교육심리학에서 기출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예 나오지 않았거나 나오더라도 사실 교육심리학 내지는 교육과정론과 걸쳐서 나온 부분이 있었고, 이 생활지도와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나왔었습니다. 2014학년도 그 상반기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담 교사 직군에 해당되는 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또 생활지도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격적인 의미의 교육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사실 생활지도 내지는 상담 부분이 실제로 이제 학교에 가서
현실과 학생들과 이제 맞부딪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교육학이라고 하는 그 분과 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중요도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오지 않았었고요. 자, 우리가 시작하는 이 4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 7부가 이제 교육 과정론이죠. 8부가 이제 교수학습 이론이에요. 교육공학이 뭐 교수라든지 학습에 어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공학이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평가, 교육연구와 교육통계, 그다음에 교육행정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육연구하고 교육통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나온 적이 없었고, 물론 타당도나 신뢰도, 그러니까 타당성, 신뢰성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평가 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육평가의 문제로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교육연구와 교육통계는 어려운 부분이고 까다롭고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되겠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런 게 이제 바로 이제 10부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행정론,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이제 나왔던 분과가 바로 이제 이 교육행정론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론, 교육학습 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 이 4개 분야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이 교수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심리학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 교육심리학하고 교수학습 이론은 앞서서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살펴봤지만 학습 동기라든지 학습 이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 교육심리학이고, 바로 그 학습 동기 그리고 이제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수 학습 이론에서 이제 실제로 펼쳐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론, 교수학습 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출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학원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제 교육과정론이라고 하는 게 중심을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교육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교육 과정론을 갖다가 이제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앞서도 상권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그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교육과정, 그 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해당되는 업무들을 갖다가 이제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육과정 평가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교원 임용과 관련된 시험 문제도 바로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요. 국민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수능도 바로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그거와 관련된 지침들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평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고시, 우리 초, 중, 고등학교, 그다음에 교원 임용 등의 그런 어떤 시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출제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과정 평가원이에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되느냐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개별 학교에서 학생 선생님들은 이제 교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학습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잘 가르쳤는지, 잘 배웠는지를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것이 바로 뭐냐? 교육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가르치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교육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이제 이 자체가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해당돼요. 목표. 그렇죠? 학교에서 어떠한 인재를 키워낼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목표를 갖다가 설정하는 것이 교육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입니다. 실제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다시 교육 과정 쪽으로 와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봐야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뭐가 이루어져요?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 자체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잘 이루어졌는지 개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피드백을 하고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역시 피드백도 하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피드백도 하지만 선발의 기능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고 수능을 통해서 각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교육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상적 배경.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교육 철학이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사회학에서 주장하는 바들. 그리고 이제 교육 연구를 통해서 세련된 어떤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과정에 투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이론에 있어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육 심리가 되겠죠. 교육 심리. 예, 우리 앞서 봤었지만 학습 동기라든지 학습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주요한 연구들은 바로 이 교육 심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교육 철학에 있어가지고 철학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교수학습 이론에 영향을 주고 교육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어떤 연구 방법론도 역시 교수학습 이론에 영향을 주고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 역시 여기서는 이제 교육 연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교육 철학과 교육 연구라고 하는 것이 교육 평가의 기반이 되죠. 거기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툴로서 교육 통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 평가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되는 뭐 원점 순위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교육 통과 교육 통계 쪽에서 논의되는 거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교육과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교육과정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짜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고 배우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계획을 해서 교수학습으로 이어져서 평가가 잘 이루어지게끔 될 수 있는 여하한 어떤 방법, 어떤 모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좋을까?
그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이 바로 이제 교육과정의 이제 모델 모형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의 절차까지가 이제 우리 교육과정론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지만 목표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목표 하에서 방법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론이 제일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기출문제하고 교육과정론 과의 상관성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와 같은 교육학 논술 시스템으로 진행된 시험은 이렇게 2014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9년차, 그렇죠? 9년차에 이르렀어요. 2020학년도. 이제 올해가 2021학년도 10번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기출문제의 양이 적은 게 아니냐. 말하자면 교육학 논술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그래서 교육학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표본이 되는 적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충분했다고 보고요. 충분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논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자체가 문제를 갖다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시험은. 그래서 한 4개 정도씩, 그렇죠? 각 분야별로 해서 한 4개 정도씩의 어떤 주제니까, 분야니까는 살펴보면은 4, 9, 36, 약 40개 정도가 되죠. 주제별로 따지면. 올해까지 하면은, 40개가 좀 넘든지, 그렇죠. 그 정도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어떤, 시험 개별 문제의 양으로서는 작지만, 어떤 트렌드로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명약 관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과정론부터 일단 살펴보면, 2015학년도 하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블랭크가 돼 있고, 계속 쭉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매년 이제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제 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교육행정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쭉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이론, 교수 학습 이론과 관련된 것이 쭉 나오고 있고, 이 교수 이론에서 이제 블랭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교육 심리학이 채워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얘기되어 있죠. 교육과정론, 교수학습 이론, 그 다음에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육행정. 그래서 이 교육학 논술 쪽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4대장, 그러면 바로 이 4개가 됩니다. 교육과정, 교수학습 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 이거는 이제 분명히 나온다. 거기에 이제 하나 이제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교육심리학이 됩니다. 교육심리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 학습 이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라붙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자, 그래서 보면 2014학년도 상반기부터 교육과정론에서 보면 학문 중심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 전략,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이제 2016년도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 교육 내용이 이제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나왔었고,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성장 원리, 잭슨의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거. 자, 2020학년도에 영교육 과정과 중액 교육 과정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험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아마 교육과정 개발 모형 부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육과정론에 대한 이제 접근 방법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정. 그렇죠? 이 과정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지만 앞서서 제가 체제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구조 기능주의 이론할 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구조와 기능.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 이론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요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어떤 구조와 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교육과정 개발 모형 내지는 이 교육과정론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가지고 사회과학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교육과정론, 교수학습이론, 교육평가론, 교육행정론에 있어가지고 많은 어떤 논의들 자체가 사회과학들이에요. 사회과학적인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 접근해서 우리들이 분석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사회과학적인 그런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인문학적이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숭고하고 그리고 교사로서 그런 어떤 어쩌면 감성적인 접근 내지는 말하자면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학은 철저하게 저는 인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굉장히 고도의 인지적 어떤 능력을 갖다가 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어떤 체제론적, 사회과학적 어떤 특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간파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과 이제 교육과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우리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봤지 않습니까? 분류를 해서 봤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짧게 좀 잘랐습니다.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좀 잘랐어요. 그래서 5개년도에 있어서 시험 문제를 갖다가 한번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6학년도 다음은 A중학교에 재직 중인 김교사가 작성한 자기개발 계획서의 일부이다. 김교사의 자기개발 계획서를 읽고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및 평가 유형, 학생의 정체성 발달, 조직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하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하는 주제, 큰 주제를 갖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고맙게도 어느 분야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교육과정론,
교육 평가론,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발달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은 교육 심리학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활동, 이거는 교육 행정론 쪽에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서 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시문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배점 문제들을 갖다 보면 이제 나와요.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 및 문제점 각각 2가지, 그래서 4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표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제일 앞서서 제시가 됩니다. 왜냐? 목표니까. 목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2017학년도 문제.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육기획, 교육과정의 내용의 조직,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그에 따른 평가의 타당도를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2015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갖다가 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육기획, 교육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획이니까 이게 이제 좀 더 크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의 내용에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직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교수학습 이론이에요. 평가의 타당도, 이거는 평가에 해당되죠. 이렇게 이제 다 어느 분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기획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 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과정, 내용의 조직, 내용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있어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겁니다.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기획의 개념과 그 효용성 2가지 제시. B 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원리 1가지와 그 내용, 그 외에 내용 조직의 원리 2가지.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18학년도 문제 볼게요. 다음은 A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특성 조사 결과에 관해 두 교사가 나눈 대화 중 일부이다. 대화의 내용은 1. 교육과정, 2. 수업, 3. 평가, 4. 장학에 관한 것이다. 1부터 4를 활용해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하시오.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이게 이제 대주제로 이제 돼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가 됩니다. 교육과정론, 교수학습 이론, 교육평가, 장학에 가는 것은 교육행정학과 관련된 거죠. 이렇게 네 분야 쪽에서 문제를 내겠다. 그래서 볼게요. 박 교수가 제안하는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이 지금 이제 계속 보시다시피 제일 먼저 나와요. 목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평가로 잘 할 것인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학생이 됐든 교사가 됐든, 주로 이제 교사가 되겠죠. 아니면 학교 차원이 됐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문제의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죠. 2019학년도. 다음은 모 중학교 김교사가 모등활동 수업 후 성실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이다. 김교사의 메모를 읽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 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에 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하여 논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학습자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는 교육 심리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 교육 과정 얘기가 나오죠. 평가 도구, 평가로. 그 다음에 교사의 지도성, 이거는 교육 행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 수업 개선을 위해서 학생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가 학생들을 갖다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빼놓지 않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자,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이제 아드너와 관련되어 있는 다중지론 이런 교육 심리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다음에 잭슨의 잠재적 교육 과정에 관한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2020학년도도 보죠. 오늘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모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지식관, 교육 내용, 그 다음에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서 논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지식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심리학 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비고츠키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교육 철학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사실은 이제 교육 철학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수업 설계, 교수학습 이론, 학교 문화, 교육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평가론이 빠지고 교육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교육 심리, 교육 철학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내용적인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영교육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2020학년도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분야가 얼만큼 빈출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굉장히 높게 해마다 2016학년도 이후로 빠지지 않고 나왔고, 그것은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가 되는 거고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또 모형과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교수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와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학 쪽에 있어가지고 어떤 출발점 자체가 교육과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론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어지는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교육심리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학습 동기 이론, 학습 이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두 개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바라봐야 되고,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평가라고 하는 그 파트 자체가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다만 이제 교육평가의 어떤 툴에 해당되는, 그것도 역시 이제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형과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사회과학적인 어떤 접근 방법, 체제론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더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행정은 양이 많습니다. 사실은 양이 많고, 교육행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양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양해질리는 거죠. 또 어느 선까지 얼마만큼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막연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교육과정론을 시작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